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자산, 부채, 자본에 속하는 계정 과목, 기초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기초적인 것만 먼저 해보자 이거죠. 물론 기초적이지만 기본, 그러면서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 이거는 평생 해야 돼. 우리 회계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평생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영어로 말하면 진짜 알파벳이에요. ABC. 쓸 수는 있어야지. 못 써도 영어는 하나? 저기 왜 외국의 작곡가들은 JYP가 그런 얘기 했던가? 우리나라는 뭐든지 문법도 영어 같은 것도 할 때 문법을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잘하죠? 외국인보다. 외국인은 못 푸는 영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풀고 있잖아요. 수능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작곡가들이 음표 같은 거를 그릴 줄도 몰라도 음악을 만들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전자 있어가지고 악보 같은 거 그릴 줄 몰라도 돼요. 그럼 이거 안 외워도 되나? 안 돼요. 그냥 우리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세요. 지금부터 이번 시간 달달 외웁시다. 자,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할 언어예요. 언어. 외워야 돼요. 자, 먼저 현금. 현금이 현금이죠. 현금이 현금이지.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나 이미 회계이급 땄어요. 회계이급 배웠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다 아는 건데 뭐. 제끼세요 이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들으시고. 자, 현금. 내가 가진 돈, 동전이나 지폐, 현금이 현금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가 현금이 뭐예요? 그러면 현금이지요. 이러면 안 돼요. 현금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회계용어로. 그렇죠. 자산이다. 뭐라고요? 자산이다. 그렇죠. 현금은 뭐냐? 자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현금은 어느 변에 적을까요? 그러면 갑자기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전 시간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라고 간단하게 그렸었죠. 재무상태표를 그렸을 때 자산은 차변의 적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의 적자라고 했었었죠. 바로 그걸 생각하면서 현금이 자산이라면서요. 그럼 자산은 기본 위치가 차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금 어느 변에 적죠? 그럼 차변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보통예금. 이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예금. 그러니까 은행에 여러분 보통예금 통장 한두 개는 있지 않아요? 보통 통장에 한 10억씩은 넣어놓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예금,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끼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끼리 보통예금이 뭐냐 그러면 보통예금이죠.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고 보통예금 뭐죠 그러면 자산이죠. 뭐라고요? 자산. 그렇죠. 당연하죠.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내 재산입니다. 그리고 당좌예금. 이것도 예금은 예금인데 당좌라는 말이 붙었네. 중요한 거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래요. 수표 발행. 수표가 뭐지? 글쎄요. 수표가 뭐지? 뭘까요? 자, 잠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기업. 자, 우리 회계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그랬죠. 기업의 대금 결제 수단, 즉 돈을 주고받는 결제 수단인데 현금, 신용카드, 수표, 어음, 외상 이렇게 써놨죠. 현금이 현금이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외상이라는 건 나중에 즉 물건을 샀는데 돈은 내일 드릴게요. 아니면 이번 주 말에 드릴게요. 다음 달 말에 드릴게요. 이렇게 돈을 나중에 주고받기로 하는 게 외상이죠. 뭐 설명 필요 없고. 그리고 카드 결제 아시죠? 카드는 근데 여기서 논외로 합시다. 나중에 때 되면 잠깐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법인카드, 법카, 뭐 카드 결제하고 다음에 빠져나가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거. 수표와 앞으로 우리 회계하는 동안에는 정말로 얘들하고 친해져야 돼. 자주 만나야 돼. 확실히 설명해야 돼. 자, 수표와 어음의 공통점. 수표와 어음의 공통점은 종이 한 장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물건을 샀어요. 1억 원. 1억 원어치 샀어요. 그럼 1억 원을 드려야 돼. 그럼 1억 원을 현찰로 들고 다니려면 1억 원이면 10,000원짜리면 007 가방 아시죠? 거기에 물론 007 가방 크기도 다르지만 영화에 보면 보통 그냥 조그마한 서류 가방 그 정도에 꽉 채워 1억이에요. 즉 10,000원짜리 그 한 다발이 100만 원이니까 그게 100개가 있어야 돼. 100개를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힘들죠? 5만 원짜리 나왔네 요즘. 5만 원짜리 요즘도 아닌가 이제. 어쨌든 5만 원짜리면 20다발. 20다발도 한 명품 되지 않을까요? 이걸 들고 다니면 불안해서 못 다니죠.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흘릴 수도 있고 누가 또 이거 돈 훔쳐가려고 제 손목을 아니구나. 어쨌든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
불안하죠.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에다가 1억 원, 1억 원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9자리다. 그냥 딱 봐도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럼 종이에다가 1억 원을 써서 딱 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현금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고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공통점은 종이 한 장으로 거액을 취급할 수 있다. 거액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건 좋은데 차이점은 써놨죠. 수표는 즉시, 당장, 지금. 즉 제가 은행에 돈이 들어 있으니 은행 가서 찾아가세요. 이럴 때는 수표를 발행하는 거고, 일정 기간 후에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 예를 들어서 지금이 4월 1일인데 6월 30일까지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콕 집어서 몇 월 며칠까지 갚을게요. 정해진 날짜를 만기일이라고 하거든요. 만기일, 따로 정해진 날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당장 줄 테니 찾아가시오.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거 다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수표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줄 테니 은행 가서 찾아가시라 이런 뜻이고, 그럼 은행 가서 찾아가야 되니까 은행에 돈이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예금이다? 그죠? 그게 바로 당좌예금이죠. 그게 바로 당좌예금이다 이거죠. 그럼 당좌예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다. 그럼 현금, 예금 전부 다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자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다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단기 매매증권. 단기. 회계에서 말하는 단기는 1년 이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 이내 그냥 단기는 1년 이내예요. 단기 1년 이내. 그리고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신경 쓰세요. 그 옆에 있는 사채나 국공채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주식만. 여러분 중에도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팔아 본 적이 있거나 지금도 주식 투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공부할 때는 주식을 멀리 하세요. 주식을 가까이 하면 주식값에 신경 쓰여서 공부가 안 됩니다. 신경 끄세요. 자, 어쨌든 주식을 사고 팔을 때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샀다, 주식을 팔았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주식을 샀다를 장부에 적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그럼 뭐냐 그러면 주식이요 이거 아니에요. 이제 회계용어로 뭐다? 그렇죠, 자산이죠. 회계용어로 자산입니다. 그다음 상품.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팔려고 옷가게에서의 옷, 신발 가게에서 신발 이런 것들이 상품입니다. 상품. 물론 이것도 자산. 원재료. 이제 1급이다 보니까 원재료라는 거 많이 만날 거예요. 물론 회계원리가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면 회계 1급은 과목이 3개잖아요. 회계원리, 원가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3개 있죠. 그중에 원가회계에서 원재료 많이 만날 겁니다. 제품 생산을 위해서 구입한 원료와 재료. 그리고 제품은 역시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물건이 제품. 그럼 그 원료나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전부 다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다 자산이에요. 근데 일단 회계원리에서는 일단 상품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토지, 건물, 차량, 비품, 기계.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토지, 건물, 차량, 비품, 기계 전부 다 공통점은 사용할 목적 다 영업용이라고 돼 있죠. 즉 상품이나 제품은 판매 목적이고 상품이나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은 다 영업용, 회사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뭐 설명 필요 없죠. 전부 다 돈 주고 사야죠. 다 자산이죠. 토지, 건물, 차량, 승용차, 트럭 등등. 그다음 비품은 가구, 사무용 가구 있잖아요. 책상, 의자, 컴퓨터 책상 같은 거, 아니면 복사기 이런 거, 컴퓨터, 전화기. 지금 우리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 칠판, 그리고 지금 빔 프로젝트, 또 캠코더 이런 것들 비싼 거예요. 이거 몇 천만 원짜리 막 이런 거 비싼 거예요. 이 칠판이 20억짜리. 는 아니고요. 예. 어쨌든 우리 회사 영업용으로 쓰는 거예요. 영업용으로 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비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인데
컴퓨터 매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전자제품 매장이 있죠? 그 매장에 있는 컴퓨터는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상품이라고 그래요. 비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품이죠. 우리는 비품이지만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기계가 기계니까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잘 신경 써야 돼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완전 생초보인 사람은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섞어 놓으면 헷갈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 헷갈려도 할 수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공통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값을 받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외상으로 팔았어. 그럼 돈을 받아야죠. 받을 거니까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이죠. 외상매입금은 갚아야 돼. 갚을 건 뭐다? 부채죠. 교재는 다 써있죠. 그죠? 교재는 써있습니다. 근데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 받으러옴.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받으러옴은 받을 거니까 당연히 자산이고 지급어음은 갚을 거니까 당연히 부채입니다. 당연히라고 했는데 헷갈려 이러면 안 돼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받을 거니까 자산. 외상매입금은 갚을 거니까 부채. 받으러옴. 받을 거니까 자산. 지급어음은 갚을 거니까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합쳐서 매출채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채무. 네, 이런 거는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 이 두 개를 묶은 거잖아요. 이게 두 개 이상의 계정 과목을 묶은 거. 아까 앞에 지나간 것 중에 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 얘들 이런 것처럼 두 개 이상의 계정 과목을 하나로 묶은 걸 통합계정이라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통합계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재무상태표에 쓸 때니까 평상시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냥 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이 정도는 금방 외울 수 있겠죠? 금방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다 상품을 사고 팔았을 때인데 자, 그 다음 여기 미수금, 미지급금 먼저 볼까요? 얘들 먼저 보면 상품 이외의 물품을 외상으로 팔았거나 어음을 받았을 때, 또 상품이 아닌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거나 또는 어음을 발행했을 때, 이럴 때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쓰네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할 때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상품이 아닐 때에는 똑같은 외상값이라 하더라도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상품일 때고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닐 때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많이 헷갈려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계속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상품일 때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상품이 아니었을 때는, 그러니까 즉 토지나 건물, 기계 이런 거일 때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이렇게 빨리 익히면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다 나중에 미수금 써야 되는데 외상매출금 쓰고 미지급금 써야 되는데 지급어음 쓰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수, 글자 그대로 미순. 미자가 이쁘다는 미자가 아니라 안일미, 나중에 이런 뜻이죠. 미수, 나중에 받을 돈. 미지급, 나중에 줄 돈. 미수, 나중에 받을 돈 또는 아직 못 받은 돈. 미지급, 나중에 줄 돈, 아직 안 준 돈 이거죠. 미수, 미지급. 미수금은 받을 거니까 자산. 미지급금은 갚을 돈이니까 부채.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대여금. 여기 단기라는 말 써놨네. 단기는 1년이네. 1년이네. 단기. 장기일 때는 1년 이상이면 장기로 바꾸면 되죠. 단기 대여금, 차입금. 대여금을 빌려준 거니까 빌려준 돈은 받아야 되죠. 받을 거니까 자산.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 하기 전에 앞에 공개 강의로 띄워놓은 거 개정 과목 특강 들었으면 이거 다 필요 없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겠죠. 그죠?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입금은 빌린 거니까 갚아야 된다. 갚을 거니까 부채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 또 여기 계약금. 계약금 보이죠? 계약금. 물건을 매입하기 전에 계약금을 줬으면 선급. 미리 준 돈이죠. 먼저 준 돈. 선급. 먼저 선자예요. 선급금. 선수금은 계약금 받은 거죠. 계약금 미리 받은 돈.
그래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고 또 우리 학생들 징그럽게도 많이 틀립니다.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이거 정말 자주 나오고 정말 많이 헷갈리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미리 준 돈, 선수 미리 받은 돈, 미수 나중에 받을 돈, 아직 못 받은 돈, 미지급 나중에 줄 돈, 미지급 나중에 줄 돈 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못 준 돈.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T계정 그렸으니까 이쪽이 차변이라는 얘기죠. 즉 이쪽이 자산이라는 얘기고 선급하고 미수는 자산,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 부디 익혀두세요. 저 주먹진 거 아니에요. 그냥 때리겠다는 거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 의지를 다지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하고 미수는 자산,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 헷갈리지 마세요. 정말로 주먹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헷갈리게 정말 헷갈려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거 진짜 헷갈려요. 많이 틀립니다. 선급, 선수, 미수 정신 못 차려 막. 어쨌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먼저 준 거, 먼저 받은 거, 나중에 받을 거, 나중에 줄 거. 부디 익혀두세요.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다, 미수금.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사왔다,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것을 팔고 어음받았다, 미수금.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어음 발행했다, 미지급금. 헷갈리지 마시고. 계약금을 줄 때 선급금. 계약금을 줬으면 내가 뭔지는 몰라도 계약금을 줬으면 뭔가를 받아야 되죠. 받을 거니까 자산. 계약금을 받았으면 뭔가를 줘야 돼. 뭔가를 줘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던 분, 주고받아 보신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 우리 실생활에서는 아마도 원룸 같은 거, 원룸 고시원 또는 오피스텔 같은 거, 집 같은 걸 월세 계약을, 전월세 계약을 한다. 또는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럴 때 계약금을 미리 주고받고 또는 인기 있는 자동차 같은 거 아니면 스마트폰은 계약금까지는 안 걸어봤나? 어쨌든 계약금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본 물건이나 어떤 물건이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뭔가 몰라도 본 물건을 주고받기 전에 돈을 미리 주고받는 거니까 선급, 선수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을 줬으니까 뭔가를 받아야 되니까 자산. 계약금 받았으니까 뭔가를 줘야 돼. 부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부채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자산부채 서로 이렇게 쌍쌍이 묶어놨죠. 그럼 같이 보면 쉬워요. 근데 나중에 막 섞어서 물어보면 또 정신없어. 특히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엄청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익혀두세요. 부디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 꼭 익혀두세요. 그래서 자산부채에 속하는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죠. 딸랑 하나 있어요. 기업주가 출자한 재산, 출자금, 자본금 요거 하나만 자본. 자본은 딸랑 요거 하나입니다. 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이 아니라 조만하게 사업을 가게를 하려고 그런다. 가게. 그럼 여러분이 가게를 하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 인테리어 얼마, 가구 거기 집기 또는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3억이 필요하네. 그럼 3억을 회사를 위해서 돈을 대는 거, 그게 바로 출자죠. 장사미천 출자, 그게 자본이에요. 당분간은 자본에 속하는 건 자본금 딱 하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개수로는 현금부터 시작하면 어디 갔어? 현금부터 시작하면 개수로 따지면 얼추 이렇게 해서 오다 보면 거의 한 20여 개 되죠. 근데 어쨌든 20여 개 되지만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진도 빨리 나갈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있던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용어 그리고 재무상태별 차대변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이랬죠. 그럼 만약에 미수금이 자산이냐 부채냐? 자산이다. 그럼 어느 변이냐? 차변이다. 이게 딱딱 나올 정도로 즉각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속하는 용어 그리고 계정 과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부디 신경 써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뭐 재밌는 게 있나 기대하시고 그 대신 이번 시간에 이거 꼭 소화해 놓고 다음 시간으로 오셔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